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지입니다. 잘들 지내시죠? 일요일은 뭐다? 짜라짜라짜짜 쭈간 김육회. 오늘도 기상천외한 헐리 소식들로 중무장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요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배우로 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SNS로 지금도 줄곧 호소를 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활동도 하는 중이죠. 레오의 환경사랑이 진심인 건 2016년에 피셔 스티븐스 감독의 다큐 영화 비포 더 플러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인스타를 봐도 개인, 일 이런 내용보다 환경 문제 내용이 더 많죠. 7월 14일에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또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요. 지구 온도가 단 몇 초 차이여도 미래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레오 게시물에 대해 배우 드류 베리모어가 의견을 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지구를 구하는 개척자로 있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행성 말고 당신이 유일한 핫한 존재야 라면서 온난화의 핫을 써서 농담을 건넸네요. 메간 폭스가 사귀고 있는 가수 머신건 켈리가 새로운 인터뷰에서 메간에 대해 밝힌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켈리가 말하길 10대 시절 전 침실에 메간 폭스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때 이 미녀와 결혼하겠다고 다짐했죠. 라는데요. 오, 켈리 진정한 성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포스터는 2008년에 메간 폭스가 섹시한 비키니 차림으로 입에 체리를 물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켈리는 현재 메간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겟하기 위해 침실에 포스터 한 장 어떠세요? 아이고, 섹스 앤 더 시티 신작 앤 저스트 라이크 댓의 각본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군요. 다들 아시죠? 전작에 3명이 출연하고 킴 캐트럴은 빠지고 등등요. 앞으로 한 10초간 짤막한 스포가 있으니까 원치 않으시면 10초 건너뛰게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자면 캐리가 빅과의 이혼을 친구에게 한탄하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엔 당연히 금전적인 다툼도 있다고 하네요. 캐리와 빅은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하기로 한 결혼식을 빅이 캔슬하고 문제를 겪다가 결국 극복, 결혼 생활을 스타트하게 되죠. 결혼 이후에도 고생과 트러블이 연달아 발생하지만요. 추억도 많은 캐릭터인 빅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에 아쉬워하는 팬들. 진상은 본편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여러분, 콜롬비아 라틴팝 가수 샤키라 기억하세요? 올해 43살이 됐고 여전히 팬들과 소통하며 활동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그런 그녀가 현지 시간 7월 12일 자기 트위터에 프로필로 핑크, 오렌지, 흰색이 그라데이션으로 섞인 이미지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걸 본 팬들은 이거 샤키라가 레즈비언 커밍아웃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샤키라는 그 주 금요일에 새 싱글 Don't Wait Up을 발표합니다. 싱글 커버 아트도 유사한 색이기 때문에 아마도 앨범 때문에 트위터 헤더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팬들은 이 이미지 뒤엔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샤키라는 오랜 파트너인 바르셀로나의 축구선수 제라드 피케와 2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죠. 아직까지 입장 발표는 없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신곡이 지리네요. 신데렐라 실사판의 주인공 카밀라 카베오. 지난 6월 초 가수 남친 숀 멘데스와 함께 마이애미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카밀라가 지금까지는 날씬한 이미지였지만 좀 통통한 체형이 되어 있었죠. 어떤 팬들은 그녀의 몸매에 야유를 보냈지만 또 어떤 팬들은 자기 체형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카밀라를 리스펙하게 됐다. 여성으로서 용기를 얻었다는 등 칭찬이나 감사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카밀라는 요즘 입금이 된 건지 이렇게 빡세게 운동을 하는 중인데요. 얼마 전에는 틱톡으로 메시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I was just running in the park, trying to keep it healthy, and I'm wearing a top that shows my belly, and I wasn't tucking it in. Because I was running and existing like a normal person. 라면서 자신을 드러내 보였네요. 헐리우드 셀럽들 입금 전 입금 후 다른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알아서 하겠죠. 그래미상 수상 경력에 엄청난 다이어트로도 화제가 된 가수 아델. 아델은 현지 시간 7월 17일 토요일 NBA 에이전트인 리치 폴과 함께 NBA 파이널 5차전을 봤는데요. 이날 하필이면 ESPN의 브라이언 윈도우스트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르브론 제임스의 에이전트인 리치 폴이 여친을 데려왔고 그 여친은 아델이다 라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고 특히 내일 영국에서는 타블로이드 신문들을 떠들썩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예쁜 사랑 하세요. 아쿠아맨의 제이슨 모모아가 7월 18일 아쿠아맨 속편 촬영을 위해 영국 런던에 도착한 뒤에 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한번 보시죠. Aloha kakahiyaka. I am finally in England. It is sunny out, it's amazing, and I'm
start Aquaman 2 tomorrow. It's the last day of the brown. I'm gonna be a blonde. Here we come, Aquaman 2. Yeah. 제이슨이 하와이 출신이라서 알로하 카카히아카라면서 손가락으로 하와이식 샤카 인사도 건네고 있죠. 넷플릭스 리버데일의 릴리 라인하트를 한 틱톡 유저가 저격을 했는데요. 셀럽들이 스탭들을 홀대한다며 카일리 제너는 스탭들과 눈을 맞추지 않는 무언의 규칙이 있다는 말을 하는데 릴리 라인하트도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탭들은 셀럽들의 눈을 쳐다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름을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빌리 바인하트라고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릴리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누가 들어도 릴리 얘기죠. 이게 또 일파만파 퍼지자 릴리는 자기 인스타 스토리로 이 틱톡 유저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이런 거짓 정보를 흘려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저런 엉터리 같은 걸 보고 있노라면 스스로를 위해 일어설 수밖에 없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주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렸죠. 새로운 로펌에서 담당자를 고용하고 날선 비판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브리트니는 우선 오랫동안 퍼포먼스에 개입해온 친아버지를 비판했습니다. 내가 춤추는 뮤비를 비판해온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가 내 의상이나 발언, 생각을 전부 결정하는 한 내가 스테이지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일 기회는 오지 않아. 어느새 13년이나 해왔으니까 이젠 화장을 하거나 무리해서 스테이지에 오르는 것도 하지 않을 거야. 과거 악곡 리믹스도 안 해. 신곡 틀어달라고도 안 해. 전부 그만두겠어 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비판은 동생 제이미 린 스피어스에게로 향했습니다. 2017년에 제이미 린은 라디오로 송출된 디즈니 뮤직 어워드에서 언니인 브리트니의 히트곡 메들리를 선보였음에도 당시에 언니를 돕는 듯한 자세는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이미 린에 대해 어워드의 무대에 서서 내 곡을 부르는 여동생은 싫어. 나를 서포트한다고? 난 깊은 상처를 받았어. 후견인 제도로 인해 내 꿈은 깨졌다고 라면서 뒷받친 브리트니의 앞으로의 행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결혼 55시간 만에 이혼한 제이슨 알렉산더가 얼마 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그 결혼 썰의 진상을 풀었습니다. 제이슨이 주장하길 자긴 속아서 혼인 취소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브리트니의 변호사들은 내가 혼인신고를 하든 말든 브리트니와 6개월간 사귀고도 같은 기분이면 제대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라면서 서류에 서명을 했고 나름 자긴 결혼의 진심이었음을 밝혔는데 그 이후로 브리트니와 제이슨은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관계를 이어나갔으나 어느 날 제이슨의 변호사들은 당신이 혼인 파기 동의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라면서 과거 서명한 서류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죠. 그래서 제이슨이 브리트니에게 전화를 하니 번호가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속은 건 속은 건데요. 제이슨은 지금도 브리트니를 지지하면서 지난해에도 브리트니의 후견인 제도를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939년에 공개된 주디 갈란드 주연의 명작 영화 오즈의 마법사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 도로시가 파란색과 흰색 체크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요. 이 의상은 1972년에 미국 카톨릭 대학의 기증이 되었었고 불과 1년 만에 행방불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원피스 실종 수수께끼가 2021년에 풀렸습니다. 그 대학의 강사 중에 한 명이 청소 중에 교원 우편함에 있는 쓰레기 봉투 속에서 그 옷을 발견했다고 하죠. 카톨릭 대학교는 인스타로 거의 50년 만에 되찾은 원피스 사진을 업로드했는데요. 주디 갈란드의 이름도 적혀있고 전문가들도 진품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옷은 팔지 않고 다시 학교에 전시한다고 하네요. 올해 쉰이 된 인기 배우 맷 데이먼에겐 15살이 된 딸 이사벨라가 있는데요. 최근 미국 CBS 뉴스의 썬데이 모닝에 등장한 맷 데이먼은 이사벨라가 아빠가 나오는 영화를 보는 걸 싫어하고 과거 출연 작품들을 혹평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아빠에 대해 비꼬거나 비꼬는 듯한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빠가 나오는 평타 수준 이하의 영화는 전혀 볼 생각이 없다는데요. 그런 이사벨라의 먹잇감이 된 게 바로 2017년에 개봉한 더 그레이트 월입니다. 이사벨라는 맷 데이먼에게 아빠, 더 월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거 기억나? 라고 묻자 그 영화 제목은 더 그레이트 월이야 라고 맷이 대답. 그러자 이사벨라는 아빠 무슨 소리야, 그 영화에는 뭐 하나 그레이트한 구석이 없었는데?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말문이 막힌 맷 데이먼은 딸의 냉정한 평가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며 웃었습니다.
다니엘 크레이그가 영화 잡지 토탈 필름을 통해 007 제임스 본드 역의 은퇴 경위를 밝혔습니다. 다니엘은 과거 2015년에 개봉한 007 스펙터에서 이걸로 본드 연기를 끝내자고 결심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너무 바빠서였다죠. 다른 일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어서 은퇴 결심을 굳혔었다는데요. 제작사 측은 2006년작 007 카지노 로얄에 본드의 치명적인 연인 베스퍼와 스펙터가 연결된 복선을 남겼고 그 복선 회수를 위해 계속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죠. 다니엘이 스펙터 때는 진짜 은퇴의 진심이었던 게요. 또다시 본드를 연기하느니 손목을 긋고 말겠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2019년의 인터뷰에서도 본드 역할은 너무 힘들다 그냥 은퇴하고 싶어 정말 연이어 연거푸 계속 은퇴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 그런데 곧 보게 될 No Time to Die를 통해 정말 은퇴를 하겠군요. 형님 이제 쉬실 때도 됐죠? 제니퍼 애니스톤을 비롯한 프렌즈 배우들이 방송 후 프렌즈로 돈을 벌고 있다네요. 심지어 그 수익이 적지도 않아요. 한때 몇 천만 원을 받던 프렌즈 배우들의 개런티가 시즌 9와 10에선 회당 한화 12억이 넘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얼마 전 프렌즈 리유니언에선 각각 최소 한화 3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고요. 미국 USA 투데이는 프렌즈는 아직도 판매권만으로 연간 10억 달러를 벌고 있고 배우들은 1인당 매년 2천만 달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프렌즈가 바꾼 인생이라고 할 법한데요. 제니퍼 애니스톤은 프렌즈로 시작해서 많은 영화에 출연했고 수많은 브랜드와도 계약을 하면서 현재는 순 자산이 3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레전드 록밴드 롤링스톤스의 보컬 믹 제거 올해로 77살입니다. 믹은 요즘 43살 연하의 여친과 낳은 아이에 둘러싸여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네요. 지난 주말 믹의 여친 멜라니는 자기 생일 기념으로 인스타그램에 가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멜라니는 SNS에 남친 믹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혀 올리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레어짤을 방출한 거죠. 믹 제거는 지금까지 5명의 여성과 4세부터 50세까지 총 8명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믹과 멜라니는 2014년부터 사귀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믹은 멜라니를 위해 미국 플로리다에 20억이 넘는 저택을 구입했었죠.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아일랜드 체조 대표팀 소속 선수 리스 맥클레너건이 올린 선수촌 침대 검증 영상이 화제죠. 선수촌 침대가 선수들이 성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골판지로 만들어졌다는 썰이 돌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주최 측은 선수들끼리 아주 친밀해져서 삐로나 감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굳이 침대를 골판지로 만들어서 강도를 약하게 한 거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증폭이 된 것이죠. 이에 맥클레너건은 In today's episode of Fake News at the Olympic Games, the beds are meant to be anti-vax. They're made out of cardboard, yes, but apparently they're meant to break at any sudden movements. It's fake. Fake news.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맥클레너건은 요즘 유튜브로 선수촌의 이모저모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주최 측의 의도가 어떻든 이미 선수촌에선 체코 비치발리볼 선수와 남아공 축구 선수 2명이 확진이 났죠.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가 1년 가까이 비밀리에 자신의 회고록을 쓰고 그걸 세계 최대 출판사인 펭귄 랜덤하우스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해리 왕자가 어떤 인물이고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는 주간 김효캐를 꾸준히 봐오셨다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니 넘어가겠고요.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왕자는 소설가 겸 기자 J.R. 모링거와 함께 책 출판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링거는 과거에 퓰리처상까지 탔던 인물이고요. 지금까지 테니스계의 전설로 꼽히는 안드리 에거시와 나이키 공동 창업자 필 라이트의 회고록을 쓴 경험도 있으며 조지 클루니가 영화화하는 더 텐더바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책의 원고는 당초 8월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왕실에서 각본 없는 리얼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마감이 10월로 연기가 되었고 초안은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나오면 난리 나겠네요 또 싶었는데 나오기도 전에 난리가 났죠. 해리의 아버지 찰스 왕세자는 이 폭로 회고록이 나오는 걸 전혀 전해 듣지 못했고 왕실 관계자들도 기사로 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에 빠졌다는 것이죠. 해리는 당초 이 책의 수익금을 전부 기부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꽤 큰 액수의 선불금을 받았고 그 행방에 왕실 소식통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의 곧 출시될 새로운 앨범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7월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딴 앨범 돈다를 출시할 예정을 잡고 트랙 리스트까지 뿌렸는데 연기를 하고 말았죠. 그리고 거의 1년이 흘러 카니에는 현지 시간 7월 18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관계자들을 초청해 앨범 돈다의 리스닝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 매체들은 이 앨범에 킴 카다시안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를 했으나 한 소식통이 말하길 카니에는 리스닝 파티 전에 킴에게도 곡들을 들려주었고 이모셔널하고 사적인 내용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건 담겨있지 않았다 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뭐 테일러 스위프트와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나와봐야 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형설이 돌던 배우 케이트 베킨세일이 진상을 밝혔습니다. 안 했다네요. 더 선데이 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케이트는 사람들에겐 헐리우드 여성 대부분이 성형을 했을 거라는 믿음이 있더군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성형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화가 납니다. 제가 성형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요. 전 얼굴이 마비되는 게 두려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은 모두 젊어 보이고 우리 집 강아지도 9살인데 아직 강아지 같다고도 덧붙였네요. 디즈니의 정글 크루즈의 에밀리 블런트가 최근 인터뷰에서 드웨인 존슨에게 스윗하고 깜찍한 이름을 붙였다고 밝혔죠. 촬영 현장에서 에밀리는 드웨인을 컵케이크라고 불렀다네요. 컵케이크. 넘어가시죠. 지난 7월 20일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를 태운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뉴 셰퍼드가 발사에 성공했죠. 비행시간은 10분 10초였고요. 착륙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라이브를 무려 60만 명이 봤는데요. 이 우주선 모양이 뒤늦게 화제가 된 모양입니다. 영화 오스틴 파워에서 주인공 오스틴의 천적 닥터 이블이 탔던 아주 크고 아름다운 이 로켓과 닮았다는 것이죠. 라이브를 본 상당수의 사람들이 트위터에 그 로켓이 생각난다 라며 짤을 올려서 트렌딩이 됐고 밈도 쏟아지고 있네요. 어떠세요? 닮았나요? 만약에 토비 맥과이어가 톰 홀랜드와 같은 나이에 스파이더맨에 나왔다면 한 팬이 이런 흥미로운 상상을 시각화한 스크린샷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피터 파커 너무 좋은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요. 저도 작업실을 전혀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